감독님, 주경 감독님 옆으로 나와주세요. 오시는 길이 좀 길어서 박수 좀 더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가 끝났습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지금 마련된 스페셜 토크는 영화제 새로 신설된 클로즈업 섹션에 마련된 스페셜 토크고요. 올해 신설한 클로즈업 섹션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 두 분이 선정이 되셨고, 이 클로즈업이라는 섹션은 한국에서 좀 개성이 있는 작가 감독의 세계를 주목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평창 영화제 선보는 섹션이고요. 두 분 첫 타자가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두 분을 주인공으로 이제 이런 기획전도 마련하고 토크 자리도 마련되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굿즈도 또 제작이 됐잖아요. 근데 무엇이든 어쨌든 첫 타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는 일인 것 같은데 평창에서 처음 연락 받았을 때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사진 이거 안 있나 뭐지? 여기 그 사진도 하고 또 찍어보고 책자도 만들어 주셔서 집에 이제 보내주셔서 이게 되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오래 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영화가 이제 단편 영화제가 지나면 다시 극장에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모아서 틀 기회가 생겨서 저희는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들었고, 책자 만드시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평창 영화제에서. 그래서 만약에 보시지 않으셨다면 그거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그리고 이게 너무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향이 이렇게 소리가 나가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서 가장 좋고 영화로 인사드리는 게 항상 설레이는 일이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방금 상영이 끝난 그 단편 시리즈 1 묶음 외에도 아마 2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진작에 이 두 분이 함께 작업하신 또 따로 또 같이 작업하신 단편의 세계를 이미 접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부 다 애정이 정말 많겠지만 자신의 작업 중에 좀 특별히 애착이 가는 단편을 이번에 선보이게 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평창에서 상영한 클로즈업 섹션의 영화 중에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을 각각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 세 마리가 네, 저도 세 마리가 최근에 궁금했어요. 세 마리를 만들고 이렇게 상영을 하고 이제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처음이죠, 우리가. 네, 극장에서 틀어본 네. 게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네. 저희는 가장 최근작이 항상 가장 큰 애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작은 로미오. 네, 그 로미오는 한 번도 극장에서 한 번 들어봤다. 그래서 또 새로울 거.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짜 최신작이죠.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해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세 마리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시고 나온 작품 중에 한 작품이죠. 신다리 배우와 박규원 배우가 주연을 하고 강아지와 대화를 하는 굉장히 수정적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등장을 하는 바로 그 작품을 방금 꼽아주셨는데요.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차차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본격적으로 바로 토크를 들어가 볼게요.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죠. 누군가는 배우의 연기라고 할 테고, 뭐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촬영, 뭐 음악,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영화의 구조들을, 구성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작업을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소가 약간 그때그때 달라지는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영작들을 좀 시간 순으로 톱아보면 방금 보신 작품 가운데 4학년 보경이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지금 방금 상영이 끝난 섹션의 경우에. 그리고 걸스온탑이 있을 것이고 3마리까지 이어지는 이 단편의 흐름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순으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할 때 뭐 보경이를 찍을 때는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3마리로 오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오래됐긴 했는데 그때 상임 보경이는 2013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때는 그냥 저의 어떤 복잡한 마음들을 영화로 대리 만족하는, 내가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영화 속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세 마리는 이제 그 맥이라는 영화를 편집하는 단계에서 찍게 된 영화여서 맥이를 촬영하면서 뭔가 갑갑함을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후회하는 것들을 이제 편집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아예 반대편에 서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소규모의 스텝과 최소한의 약속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전 작품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 아니면 다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그 다음 작품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매기가 이렇게 고정된 화면의 영화라면 세 마리는 팔로잉하는 영화여서 뭔가 이렇게 감독님께서 인물을 더 지켜보고 싶은 욕구가 큰 작업이었던 거죠. 네, 근데 촬영 감독님도 다 같고 작업은 다 같이 하시던 분들. 와, 매기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나요? 이렇게 무슨 그런 마케터 같은 멘트예요. 그런 말 해보고 싶었어. 두둥. 그 방금 언급한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작에 성소되지 않았던 어떤 갈증 같은 것이나 혹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영화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작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두 분은 같이 작업을 하신 지 어쨌든 꽤 됐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두 분이 같이 하신 이 콜라보의 작업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새로운 챕터, 시즌 뭐 이런 걸로 구분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시즌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한 챕터가 분명히 좀 끝났다고 생각됐던 그 부분적인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마지막 세 마리. 세 마리 아닐까요? 세 마리부터 영화 혼자 찍기 시작하셨잖아요. 챕터가 어떻게 되지?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 지금 마지막 장입니까? 영화에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탈락인가요? 아, 그런 거야. 이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마 이호석 감 최근에 이제 저희 작업에 그 성질이 있다면 이호석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고 저는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 국연 선배는 뭔가 지금 영화 만들기에 어떤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영화를 만드는 거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냥 더 욕구가 센 사람이 그 작업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다른 재미를 보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언젠가 또 이 재미 다시 또 영화 만드는 게 재밌고 이러면 다시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대가 다른 게 더 재밌으면 그걸 굳이 막 같이 하자고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자유롭게 뭐 얽매이지 않은 관계여서. 지금 저는 오석 감독님 영화에 참여하는 게 재밌어서 거의 공동 연출이 아니더라도 이호석 감독이 만들어놓은 어떤 세계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이야기 꾸려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세 마리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이제 그
그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영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아주. 네. 많이 아까 긴장하셨죠? 예, 그러니까 두분 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다 안 보이시니까 네. 너무 긴장돼요. 네, 이거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 좀 두 분이 작업하신 것에 새로운 장을 맞이한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뭐 무방한 시기이긴 하네요. 뭔가 좀 달라진 작업의 형태를 두 분이서 하고 계신 것 같으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조합들을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독과 배우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듀서와 감독으로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은 이게 뒤바뀌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변형을 두 분이 계속해서 작업으로 보여주셨는데, 두 사람의 합이 가장 좀 잘 맞다고 생각하는 역할의 조합이 뭔지가 궁금해요. 뭐 감독이고 배우일 때 가장 잘 맞는 것 같은지, 아니면 감독이고 프로듀서일 때 잘 맞는 것 같은지, 혹은 역으로 뭐 부요한 감독이 감독일 때 이옥석이 배우인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뭐 그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은지, 어떤 역할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나리오를 같이 썼을 때가 저는 가장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가장 시나리오가 재밌게 나왔었던 때는 같이 썼을 때였던 것 같아요. 공동 작가의 조합일 네. 때가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구경환 배우님, 감독님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편집할 때 이옥석 감독님이랑 같이 그 시나리오 작업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서로가 생각하는 그 리듬이 다른 게 재밌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작업도 재밌긴 한데 저는 이옥석 감독님은 자기가 그 쓴 대사가 재밌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로미오 할 때도 그 짧은 단편이지만 그 소정아 지금 7월이야라는 대사가 그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천재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사실 그런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 가고 있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방금 끝난 섹션만 보신 분들은 로미오 눈을 가진 채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상영해서 또 보실 수가 있는데 2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단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정아 7월이야는 그 헤어진 연인이 소정에게 찾아가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소정이가 매몰차게 추워 이러니까 밑에서 소정아 7월이야 그러니까 가로 열고 무슨 소리야 하는 이 되게 재미있는 대사가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영화의 리듬으로 보는 게 훨씬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혹시 아직 보시지 못한 분은 그 장면들을 꼭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편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도 두 분의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편집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악과 이미지가 좀 침입하거나 아니면 장면을 좀 찢으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 특유의 분위기가 이 두 분의 영화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편집 과정에서 항상 리듬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 과정일까? 아니면 혹은 그런 리듬까지 이미 다 시나리오에 계산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장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장면 같은 경우는 아예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장면도 있고 그럼 방금 보신 4학년 보경이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4학년 보경이 같은 경우는 편집에서 더 많이 만진 경우인가요? 아니면 시나리오에서부터 분명한 목표점과 편집의 방향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 어떤 리듬이 생긴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그 이후에 이제 영화의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근데 또 반면에 내기는 미리 좀 계획돼서 찍힌 부분과 계획된 음악과 계획된 리듬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막 정해놓고 했다기보다 사전에 정해지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아니라면 또 촬영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나가기도 하고, 네, 다양한 것 같아요.
그 4학년 보경이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뭐 오라지 CM송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턱스컬러의 정이란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이 이 노래 모르지 않을까요? 어쨌든 영턱스컬러 제가 이 노래를 아는 게 참 한탄스러운데 영턱스컬러의 정이란 노래가 갑자기 뮤직비디오처럼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음악과 이미지의 활용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정된 경우인가요? 그 편지 같이 하셨으니까. 걸스 힙합 음악이 네. 치는 동호회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음악은 아마 선정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쯤에 저희가 영턱스클럽 정을 듣고 음. 버스에서 들었었나? 근데 그게 되게 음. 저희가 그 영화를 편집하고 있을 때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네, 선택했었던 거고 오란시는 영화 촬영할 때 이미 그 CF 장면을 넣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꼭 왠지 환타였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서 환타 오란시는 다른 아 그래요? 거의 아, 비슷한 질감을 낼 수 있는 밀키스와 암바사 같은 네. 차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오란시 팬들은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크리미도 있어요. 크리미 암바사.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화면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편집해서 음악을 추가한 케이스예요. 아예 음악에서 영감이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걸스원탑 같은 경우는 뭐 선인장 사진이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고 어떤 얘기에서는 윤종신 씨의 수록원에 부른 노래가 모티브가 됐다고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음악에서 출발하는 영화적 작업도 가끔은 있나요? 네, 세 마리도 윤종신 뮤지션의 부디라는 노래가 쓰면서도 되게 도움이 됐고 스모건에서도 그 저희 멋대로 이제 가사를 해석해서 선인장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또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게 안 써지니까 영감을 어떻게든 긁어오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과정이 그냥 음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뭐, 네, 그 중에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세 마리는 환경 어떤 키워드였죠? 그 미세먼지. 미세먼지 키워드로 다 네. 주시더라고요. 네. 미세먼지와 윤종신 이 키워드가 돼서 나온 작품인데 음악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음악의 활용이 기존 한국 영화의 리듬과 완전히 다른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겠죠.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나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창작 작업인 영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두 분은 그 음악이라는 요소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영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음악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뭔가 좀 가사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또 어떤 이제 60초 어떤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로그라인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미지를 찾고 음악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어서도 좋은데 또 음악의 제목에 되게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개상학 느낌? 뭐 계랄한 어떠한 이미지로부터 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저희 안에 있는 어떤 시각과 그 밖에 있는 음악과 어떤 이미지들이 만나서 아예 저희 머리로만 생각하면 쓸 수 없었던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창작자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기도 창작가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테지만 어떤 무언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그 장면이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경직되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발현해내기도 어렵고 사실 그래서 준비해놓고 우연을 약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약간
영화를 하는 작업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막 열심히 막 기획 단계에 있었던 것들을 바로 뽑아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장면으로 나타나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리허설을 딱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찍는데 겨울이랑 달기랑 저랑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2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지 않잖아요. 2분으로 기획했던 씬이 뭐 3, 4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뭐 한 대사로 그 의미가 전달된다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찍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다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걸 실수를 많이 당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볼 때 관객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아마도 이게 개연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일단 1차적인 것 같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도적인 포인트처럼 느껴지는 지점들이 두 분의 영화에 있죠. 그래서 이걸 굳이 좀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개연성이 뚜렷한 스토리로부터 일부러 좀 달아난다, 일부러 멀어진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이 전 이 두 분의 영화에서 느껴지는 또 가장 중요한 인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좀 단선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라니까 손에 쥐어지지 않는, 친절하지 않은 영화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목표점이기도 한지 궁금해요. 아니면 뭐 딱히 그러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두 분 너무 청문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내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막 목표가 그냥 이게 관객분들이 봤을 때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단순한 작은 욕망이어서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죠. 뭔가 구조를 파괴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아까 재밌는 표현 해주셨는데 뭐 난데없는 어떤 그 뮤직비디오 찍고 나온다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뭔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나는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실험을 해보자라기보다는 이혁석 감독이 자체가 그런 궁금증, 호기심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시고 사람 그 결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건 안 숨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 두 분의 영화가 등장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평 중 하나는 저는 뭐 새롭다, 재밌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낯설다라는 반응이 좀 많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 낯설다라는 게 두 분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나는 항상 관객이 재밌으라고 정말 만들었는데 통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왜 이게 낯설다고 반응이 오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그 낯설다는 반응에 대한 나의 입장. 저는 좋아해요. 예, 저는 낯선 인물을 만나려고 하는 게 공적인 목표인 것 같아서 낯선 이야기들이 항상 재미를 느끼고 해서 낯설다, 이상하다 이러면 혼자 칭찬으로 오해한다고 저 인터뷰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낯설다라는 그 어떤 말은 항상 뒤에 긍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낯설지만 좋아 이렇게 하는데 싫으면 아예 낯섦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낯설다고 했던 거가 나쁘게 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설레이는 말, 낯선. 사람도 뭔가 낯선 사람 만났어. 그러면 좋은 느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흥미롭다의 네, 의미로 네, 조금 네. 더 가깝게 받아들여지시는 거군요. 근데 아마도 두 분의 영화에 붙는 낯설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클 거예요. 뭔가 좀 흥미롭다, 뭐 기존의 룰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어떤 새로운 리듬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서의 낯설다라는 표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두 분의 단편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그 서울 독립영화제 40일 기념 영상이죠. 근데 거기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성향상 누군가의 꿈에 대해 얘기하는 게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영화색이 아닌 또 통속적인 이야기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단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그걸 파괴하는 멘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차 안에서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라디오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라디오 멘트에서 DJ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앙리 레비와 육상효 감독의 말을 빌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꿈을 꾸라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아니고 그 반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멘트를 막 하면서 첫 곡 띄워드릴게요. 진앙에 때려쳐 이런 멘트가 대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강요가 좀 없는 혹은 없어야 하는 요즘 감성의 어떤 대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꿈에 대한 생각은 그 대사가 평소에 두 사람의 지형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꿈이라는 가치는 뭐 남들이 좋은 소리 하지만 뭐래 때려쳐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니면 정말 그래도 쫓아야 할 무언가에 좀 가까운가요? 그때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는 꿈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저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영화를 만들다가 영화를 안 하고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딱 그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유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구나. 나의 어떤 생계나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계속 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잃어버린 것과 내 삶을 유지하는 것과 아니면 꿈을 이룬 것과 막 이런 저울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때 가장 지금도 변함없는데 꿈보다 그게 저는 더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작품에서 구경한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그 다른 주인공이 가죽을 배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가죽이나 영화나 뭐 저는 주말에 취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저로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극중 캐릭터의 대사이긴 하지만 지금 영화를 대하는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게 레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직업적인 롤의 목표가 있는 활동인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갖고 싶은 거지만 언제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별을 구하면 쿨하게 인사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연기가 나한테 이별을 구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을 때 아니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예. 네. 근데 제가 먼저 친구를 밀어내진 않을 것 같고. 네. 아까 옥수 감독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저는 근데 성환이 삶을 굉장히 멋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엔딩 그 영화를 보면 그 단편을 보실 때 그 관객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엔딩이 다 각자 다르게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굳이 좀 이렇게 의도를 주자면 그 굴삭계 움직임들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하고 싶었었고 음악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서 네. 그러니까요. 그 영화의 엔딩에 이런 의미를 담았다는 게 통속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는 느낌이고 제목마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잖아요. 뭔가 두 분 항상 그 꿈을 때려쳐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거기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톤을 만드는 게 또 새로운 작업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새롭다고 느낀 건 두 분이 아까 언급하셨던 새말이라는 작품인데 왜냐하면 항상 그 구교환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좀 생기는 어떤 에너지가 이 두 분의 작업에 있죠. 이 영화는 신달기라는 배우를 두고 뭔가 움직이는 그게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통해서 뭔가를 좀 돌파하려는 실험처럼 보이는 작품이 바로 새말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달기라는 배우를 놓고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의 실험 같이 그 영화가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배우를 통해서 얻는 아이디어라는 게 분명히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영상물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연기를 하지 않는데 뭐 가수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저 사람이 연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달기 배우는 제가 동화라는 단편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되게 신기할 정도로 어디까지가 연기일까? 어디까지가 감독님이랑 이야기해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 궁금함을 너무 이렇게 자아냈어요. 그래서 왠지 구교한 배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첫 씬에서도 서로, 그러니까 대사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컷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배우들이 주고받잖아요. 그때도 끊임없이 두 분이서 끝까지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써내는 것보다 훨씬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였었던 것 같아요. 두 배우 모두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재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즉흥성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약속한 말을 잘 이뤄내면서도 보여주는 어떠한 게 있어서 네, 그것이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촬영하는 순간이 너무 재밌었고 빨리 이런 순간을 관객이랑 빨리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너무 진짜 순수한 욕망인 것 같아요. 빨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 작업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아마 그 재미로 계속 영화적인 동력이 두 분에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공간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는가가 또 이 영화의 굉장히 다른 영화들도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드는 공간들을 발견했을 때 그 공간의 특징이 왠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 보신 섹션에는 없지만 그 다른 섹션에 구교환 감독이 연출한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라는 성토대회 제목 같은 이런 그 DVD에 관련된 배우가 계속 DVD 받으러 다니는 이런 에피소드를 그린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되게 기이한 구조의 아파트가 매기의 아파트죠. 그래서 뭔가 어떤 공간을 포착했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놀랍고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좀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 이렇게 생겼어 싶은 공간들에 왠지 굉장히 좋아하며 열광할 것 같은 느낌들이 영화 안에 있거든요. 공간을 볼 때는 어떤 공간이 좀 들어오는 것 같으세요? 평소에 공간들을 볼 때? 공간들이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죠? 왜? 제가 왜 이렇게 경직돼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러고 이게 기분 좋은데 이걸 찍고 싶은데 이게 그게 부담스러워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거요? 네. 공간 근데 되게 학술적인 말인데 공간도 등장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런 공간들 메모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기 같은 경우 그냥 매기의 엔딩씬이 제 단편의 어떤 두 번째 장면이었던 것들도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마 그런 거는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또 나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역할로. 네. 그래서 제가 세 마리에서는 에커로 등장하고 로미오에서는 미오로 등장하듯이 네. 그 삼면 아파트가 서로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는 의미가 더 컸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 공간을 다시 쓰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표현 너무 재밌네요. 공간도 한 명에 등장하는 배우가 된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 두 분의 영화에 나온 모든 공간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처럼 여기게 되네요. 그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할까? 이를테면 매기의 그 병원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굉장히 궁금해진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얘기를 더 계속 나누고 싶지만 관객 여러분도 오늘 질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관객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4학년 모병위에서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게 지하철역에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더구
어깨에 기대는 할아버지 분이랑 그리고 약간 코스프레 하신 여성분도 계시는데 그 의도를 가지시고 섭외를 했던 건지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아예 시나리오에 없는 거는 아닌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중고 거래를 한 보경이가 덕우를 만난다 뭐 이런 어떤 씬의 내용이라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PD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공간 처음에 이제 지하철을 이제 로케이션 헌팅을 하러 가시기 전에 지하철 아예 그 창문이 없는 데를 원하세요? 아니면 창문이 있는 데를 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약간 그때 영화를 많이 안 찍어봤을 때라 충격적이었어요. 아 맞다, 지하철이 그렇게 있구나. 그럼 난 그것도 선택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왠지 외부에서 이제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다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니 저 어떤 이제 여자분이 계셨고 그래서 아 저희가 이런 영화를 찍는데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려서 이제 섭외를 했었던 거고 그 지하철 내부에서도 그 승객분은 이제 계속 가고 계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장면을 연출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또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이미 하고 가는데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 씬이 더 풍성해질 어떤 여지는 항상 그렇게 현장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랑 만날 때인 것 같아요. 그게 1호선 혹은 중앙선이겠죠? 아마도. 그게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그 왜냐면 서울의 그러니까 1호선 혹은 중앙선을 그렇게 바깥이 보이는 열차를 이용하는데 제가 경기도권에 살면서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할 때 항상 보던 풍경 중에 하나예요. 노인이 있거나 혹은 뭐 좀 특이한 차림의 분이 계시다거나 잡상인이 있다거나 노숙인이 있다거나 네 세트가 항상 같이 있는 게 1호선과 중앙선의 풍경이라서 보면서 그 기차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린 연출이라고 저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는 질문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부교환 배우님 어떻게 올려주실 거예요? 네, 아까 저랑 여기 빨간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무비에서 나왔고요. 우기환 감독님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감독 있게 질문드릴 게 있는데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그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 감독님이 이제는 그 치약을 파는 다단계 회사원이 돼가지고 그걸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게 사실 현실이고 그 감독의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 그 과거가 낭만인데 그 영화에서는 재미있게 현실을 되게 초현실적으로 카메라 구도라든가 이런 색감 같은 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도취한 것이 되게 흥미로워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에피소드 새쌍둥이에서 제가 공연도 좋아하는데 되게 연극에서 유명한 백상철 배우님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캐스팅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들 그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지 않는가에 나오는 연출자들이 다 제 모습이어서 그냥 그 뭔가 사실 기와는 저랑 사실 제일 먼 인물이고 거기 나오는 만나는 연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을 저를 쪼개서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그 어떤 뭐 초현실적인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 어떤 다른 그 영화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구도와 그런 과장된 미술들이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영화를 그 만들 때의 제 마음과 영화를 만들고 난 시간이 지나서의 마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그 영화를 어제 오면서 좀 봤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었구나라는 거 저도 이제 또 다시 마주하면서 알게 됐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뭐 매기를 다시 보더라도 뭐 해만이 다시 보더라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답변이 됐나요? 백성철. 백세설 그 배우님은 저랑 친해요. 네, 저랑 친해서 그래서 뭐 그 짧게 꽁트처럼 슬랩스틱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둘이 놀았었어요. 네, 이렇게 뭐 같이 연기 연습하고 그랬었었는데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뭐 라디오 DJ 놀이도 하고 서로 사연도 보내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연탄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웃으면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독립영화 감독들은 왜 DVD를 주지 않는가에 나오는 감독들의 모습을 본인이 연출할 때 모습을 쪼갰다는 표현이 굉장히 지금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나오는 감독들의 면면이 굉장히 독특한 데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 카와이 슌지?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귀여운 일본 여성 고보견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현장에서 굉장히 무섭게 돌변하는 그 연출가로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도 본인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 질문 해주실 분은 이옥석 감독님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여기 앞에 계시는. 그 매기에서는 매기가 나오고 세마리에서는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동물들이랑 촬영을 할 때 어떤 게 다르고 또 어떤 게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제 동물 를 키우기 시작한 게 이제 2013년도였어요. 12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 동물들을 이제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유심히 보게 되고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동기 언니가 길에 가다가 맨날 간식을 갖고 다녔어요. 고양이를 키우는 언니였는데 그래서 그 언니가 간식을 주고 있으면 저는 그냥 아무 느낌도 안 났거든요. 그냥 언니는 되게 착하다 저렇게 간식을 주고 이랬는데 이제 동물을 키우고부터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춥게 있거나 배고프게 있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들게 됐어요. 왜 그러면 이제 교감을 같이 나누다 보니 그 이제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많이 이제 쓰게 되면서 제 영화에도 선인장도 나오게 되고 동물도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힘들면 또 힘들다고 뭔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게 어려우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게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기에서는 아예 전담이 계셨고 그리고 또 세 마리에서는 겨울이가 저의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스태프들이 익숙하신 많이 봤던 강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했었던 거. 그래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구경 감독님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 감독님, 배우님 제가 호칭이 막 난리가 났네요. 교환 씨?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항상 영화를 보고 나면 약간 건망증이 있어서 캐릭터 이름을 잘 까먹는 편인데 두 분 영화의 캐릭터들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항상 이름을 안 까먹고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스토리를 짜는 친구들 보면은 서사를 먼저 만들고 서사에 맞는 캐릭터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먼저 재밌는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갈까 위주로 서사를 짜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 하실 때 어떻게 아이디어 같은 거 얻으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시죠? 저는 그 후자 쪽인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들어 놓고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그래서 뭐 엔딩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적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막 달라서 또 작업마다 또 달라가지고 배우도 있었잖아요. 배우요? 그래서 해마리는 뭐 신달기 배우를 만나고 싶다. 네. 그리고 뭐 걸선탑이라는 영화에서는 천혜 씨랑 이주영 씨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였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생각해서 그 안에 어떤 인물을 넣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는 사건을 만났을 때에는 이제 인물이 더 좀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물이 서서 그 다음에 또 뻗어나가기도 하고 참 네,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큰 장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장면 속에 있었던 그 주요 인물 말고 한 세네 번째 이렇게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에 집중한 그게 아마 여윤영의 맞아요.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매기에서는 심지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왕고찜에 와보니 그 여인형이 주인공이 주인공이 되셨어요. 됐거나 정말 진짜 주인공은 아예 시나리오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쓰고 있을 때 매력을 놓지 않게 하는 인물이 가장 이제 살아남아서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놓은 캐릭터들은 서바이벌 같은 거잖아요. 시나리오 안에 서바이벌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인물이 살아남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캐릭터 작업을 하거나 그 서사의 작업을 할 때 막혀서 정말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좀 격가지로 눈을 돌려보는 거 혹은 그 시점에 내 주의를 가장 끄는 캐릭터가 누구인지를 뽑아내서 개발을 해보는 거 이것도 조금 새로운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팁이 될 만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 쓰실 때 만약 이 장면 만들면은 여기 관심 없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는 저기서 계속 그 등에 땀이 나고 있는 어떤 한 인물 그런 분들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누가 어떤 영감을 주실지 이분에게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지금 끝나가지고 심지어 제가 지금 5분 더 썼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평상까지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의 매력적인 영화 세계 기법을 조금 훔쳐본 듯한 기분이라도 들었으면 이 시간이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진짜 재밌게 하고 싶다, 재밌게 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사진 때문인 것 같아요. 시선에 반했을 저 이제 초록매실 느낌 나는 저 사진이랑 그 관객분들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약간 되게 위축이 됐고 이것 때문에 좀 잘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고 계속 구현 선배 여기서 입김이 거의 막 너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네. 이게 계속 신경 쓰이고 네. 막 원할 건 없어. 저희 셋 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기자님은 안 그러셔서 계속 어쨌든 그래서 되게 산만하게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이 자리로 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오셨을 텐데 뭔가 되게 좀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단편 1, 2와 매기까지 해서 뭐 저희 작업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뵈서 다시 반가운 얼굴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우리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다음 작업해서 또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작업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잠시 자리에